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브 셋,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큐브 랭크 멤버라고 하는 함수와 같이 이제 큐브 셋 함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데이터는 저희가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모델을 추가한 다음에 그다음에 측정값을 기본적으로 매출이라고 하는 값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매출 이렇게 입력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측정값 영문으로 표현되겠죠. 측정값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4셀이죠. 이 4셀 그 다음에 AND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값으로 되게 되면 값을 그냥 바로 찍어줄 거기 때문에 그때 큐브 멤버 함수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돼요. 머리값을. 그래서 값을 그냥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큐브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자 큐브 멤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값을 가져오게 되면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this workbook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 나오실 거고 탭키 누르시면 돼요. 탭키.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닫으시고 그 다음에 쉼표 멤버 표현식이죠. 그래서 어떤 멤버를 가져올 거냐면 큰 따옴표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측정값이죠. 측정값이기 때문에 측정값 선택하시고 점 하시면 측정값의 매출 탭키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닫으시면 최종적으로 여기에다는 뭐를 가져오냐면 측정값의 매출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른 멤버가 뭔지를 그래서 매출값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세트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큐브 셋을 만들 건데 큐브 셋은 느낌상으로 요즘 세트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트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트 상품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패키지 상품이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모델에서 우리가 담당자 세트, 담당자의 멤버 그러면 담당자가 있는 그 여러 개의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기 때문에 이 엑셀에 표현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엑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캡션이라고 하는 대표 이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대표 이름에 대한 부분들 얘는 계산했고 우리 마치 파워쿼리에서 파워쿼리 연결만 만들어 놓으면 그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으로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항목이다 보니까 정렬의 방법도 나오고 정렬의 방법이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옵션 값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머리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첫 번째 내가 어떠한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세트, 집합을 가져올 거예요. 집합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집합을 가져올 건데 그 집합을 엑셀한테 던져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던질 수 없으니 그냥 대표 이름을 하나 정의해 줘야 돼요. 그렇죠? 캡션이에요, 그게. 그리고 여러 개의 값이니까 그 여러 개의 값을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데 그 순서를 어떤 순서를 정할지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값을 기준으로 그 정렬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담당자의 세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담당자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담당자 리스트를 제가 어떤 이름으로 이제 항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명부를 만드는 거죠. 명단을 만드는 거죠. 담당자 리스트 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걔를 순서를 정해서 오름차순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원래 선세 그대로 정할 건지 아니면 알파벳 순서로 정할 건지 그렇죠? 또는 기본적으로 담당자를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 건데 담당자의 순서를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할 건데 매출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큐브 셋 함수를 통해서 보시면 첫 번째 커넥션이 나오죠. 당연히
모든 큐브 함수는 첫 번째 커넥션이 어디에 접속할 건지. 자, 두 번째 set express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리스트 대상이 누구냐면, 저는 표의 담당자의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담당자의 여기서 all을 하시잖아요. all을 하시면 이 all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모든 데이터의 점에서 세부적 항목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all이 아니고 저는 여기에 멤버예요. 멤버스라고 하는 담당자 리스트에서 담당자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스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약어고 키워드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MS 도움말도 좀 디테일하지 않은데 이런 키워드에 대한 레퍼런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키워드에 대한 레퍼런스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돼요. 차일드, 멤버스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크게 쓰시는데 무난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거는 표1의 담당자의 멤버스라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돌렸을 때 피벗 테이블로 뿌려지는 그 상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멤버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세트에 대한 익스프레션이에요. 결국 담당자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자 리스트에 이거를 이제 명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파일들에 여러 개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값을 던져줄 수 없으니 우리가 캡션이라고 하는 대표 이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동될 수 있으니까 담당자라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양식의 어떤 구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치 제목 타이틀처럼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죠.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죠. 이 담당자가 단순한 텍스트인지 아니면 어떤 집합을 머금고 있는 집합의 개념인 건지 그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최대 5개의 인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자수가 많으면 조금 복잡한 함수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데이터 연결, 데이터 모델의 연결 이름, 그 다음에 어떠한 대상자를 가지고 올 건지 그 집합에 대한 표현식,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캡션,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표현식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는 자, 어떤 형태로 가져올 거냐. 저희가 담당자를 가져올 건데 내림차순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 내림차순에 대한 부분이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내림차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도움말을 참고하시면서 보실게요. 그런데 이 소트 오더에 대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소트 오더가 디폴트 값이 아니거나 생략한 값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값에 의해서 내림차순으로 가져올 건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어떤 지정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어떤 지정값이냐면 매출값이죠. 그러니까 측정값에서 매출값을 기준으로 가져올 거니까. 자, 측정값에 대한 매출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이 담당자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명단을 담당자라고 던져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의 흐름으로 방향으로 가시면 데이터 모델에 접속을 해서 그 여러 개의 값이 있는 리스트가 어떤 값인지, 근데 여기서는 표1의 담당자의 멤버스라고 하는 해당되는 리스트 멤버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던져줄 때 여러 개의 값이니까 그냥 대표적인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캡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담당자고. 그럼 이 가져온 여러 값줄 중에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담당자들을 매출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가져오는 게 2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결과값을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 담당자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담당자, 이 값이 머금고 있는 거는 표현만 담당자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담당자 하나의 그 텍스트 값이 아니라 매출에 기반으로 해서 가장 큰 값을 나열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리스트의 멤버를 우리가 순서가 매겨져 있으니까 순서가 있는, 랭킹이 있는 멤버 값을 가지고 와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큐브 멤버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큐브 멤버, 랭크 멤버라고 하는 큐브 랭크 멤버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큐브 랭크 멤버 함수를 통해서 자, 첫 번째 데이터 커넥션이죠. 연결이고요. 두 번째 표현식이죠. 세트가 있는 표현식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를 한 번에 저희가 쓸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 있죠? 자,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저희는 이 수식을 밑으로 계속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줄은 고정을 푸셔야 되죠. 그래서 F4키를 한번 누르시면 행과 열을 다 고정하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행을 고정하는 거죠. 한 번 더 누르시면 열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열이라고 하는 건 고정을 시키고 줄은 5, 6, 7, 8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랭크, 얘의 순서는 어디 있냐면 얘의 순서는 제가 요 앞에다 쓸 거예요. 요 앞에다 쓸 겁니다. 얘는 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 캡션은 여기 필요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랭킹의 순서가 매겨져 있는 그 해당되는 멤버의 값을 그대로 다 표현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캡션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트에 어떤 집합이 있는 것들의 멤버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멤버가 몇 번째인지 랭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있는 몇 번째 순서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담당자는 매출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왔죠. 매출이 높은 녀석이 담당자가 1등이 됐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자, 1등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1등을 딱 쳐봤더니 올이 나왔어요. 담당자 중에서 올이라고 하는 녀석은 없잖아요. 그럼 과연 이 녀석이 뭘까? 1등이라고 하는 게. 이 1등이 올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멤버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멤버스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합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담당자를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출값을 딱 떨궈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맨 밑에 총 합계가 나오죠. 바로 그 총 합계에 해당되는 게 올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양새로 떨궈졌을 때의 전체 리스트를 멤버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해진 값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저희가 이렇게 더 늘려 볼게요. 그러면 여기 값이 없죠. 그러면 2등은 누구냐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값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아마 참조되는 이 부분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실수했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D열이 아니라 D4셀 여기 담당자는 전체 절대 참조를 해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왜냐면 이렇게 해놔야지 얘는 항상 담당자 여기서만 가져야 되고 다음 줄도 여기서 가져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수식을 적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등이 김원재가 되는 거고 3등이 이현자, 4등이 김영, 5등이 서혁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1등은 누구죠? 이 사람이 1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1등에 대한 이건 총 합계값이니까. 총 합계값이니까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3, 4, 5, 그 다음에 6 이게 되겠죠.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5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요거는 순서를 만들어낸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엑셀상에서 이거를 보여주지 않기. 왜냐면 혼동하기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2, 3, 4 여기에 대해서 연번이 이거 누가 또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숨기시는 방법이 셀 숨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글자 색깔을 그냥 하얀색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용자들은 모르겠죠. 아니면 여기 아예 기본적으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값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값은 셀 큐브 밸류로 가져오시면 되죠. 큐브 밸류 선택하시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그 텍스트 문자가 변경되는 거 이거를 참조해서 수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 연결 가시면 앞에 해당되는 익스프레션의 요 녀석도 큐브 함수로 떨궈준 거고 요 녀석도 큐브 함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큐브 함수로 만들어진 녀석이라서 해당되는 부분은 자, 요 녀석 그죠? 이 녀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D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매출가 이렇게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 밑으로 내릴 거잖아요. 자동으로 당길 거니까.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당기는 대로 당겨줄 거고 이 부분은 계속 고정 참조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절대 참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값이 큐브 밸류 함수를 통해서 값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아주 간단하고 우리가 익히 표현하기 쉬운 그런 포메이션으로 현재 이렇게 글자에 해당되는 내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의 트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셋인데 이거를 양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양식에 맞게끔 해당되는 양식의 제목으로 돌려준 거죠. 그래서 마치 그냥 텍스트지만 실제적으로 이 값이 가지고 있는 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냐면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자 이름, 그러니까 담당자 이름별로 내림차순을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큐브셋 함수에 대한 부분에 옵션 값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에 대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큐브셋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은 0이나 생략하시면 기존 순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면은 집합을 sort by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정 값에 따라서 오름차순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어떤 특정한 값에 따라서 내림차순하는 거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오름차순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름에 대한 부분이니까 보통 자연 오름차순이나 자연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잘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1번, 2번이 어떤 특정한 값에 의해서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고요. 3, 4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을 쓰게 되면 필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 2번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걸 쓰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sort by 1번이냐 2번을 쓰면 반드시 그 정렬에 대한 기준, 다른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잡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예제가 좀 MS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제는 좀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움말 자체가.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한국의 MS는 빨리 좀 각성 좀 하셔서 도움말을 좀 최대한 그냥 번역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정말 잘 아시는 그 누군가가 좀 의미 있는 도움말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사용자들이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친절하게 많은 사용자들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잘 활용하거나 정확한 레퍼런스를 좀 제공해 줘야지만 물건을 팔기만 할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언젠가는 MS 담당자분이 한번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큐브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이제 큐브 멤버, 큐브 밸류, 큐브셋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 큐브 함수는 피벗 테이블의 구조를 이제 어디서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긴 요 값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냥 아무데나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이 절대 상대 참조가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 셀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함수 셋만 잘 지정해 주시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해당되는 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양식 어디에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피벗 테이블의 그런 구조의 값들을 get 피벗 함수는 반드시 피벗 함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뽑아 쓰는 거니까 피벗 함수를 만들어 놓고 또 그걸 또 계속 끄집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큐브 함수를 여러분이 다룰 줄 아시면 get 피벗 함수를 가지고 쓸데없는 중간 단계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큐브 멤버, 큐브 밸류, 큐브 셋, 큐브 랭크하고 이런 부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실적으로 거의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 세 개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보셨던 큐브 랭크 멤버 같은 경우도 큐브 셋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큐브 셋이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함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큐브 랭크 밸류, 큐브 셋 카운트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측정값 지금 매출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확장성은 측정값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큐브 멤버라고 하는 측정값조차도 측정값의 하부 어떤 값들에서 좀 더 접근이 쉽게, 그러니까 이미 함수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 함수를 그냥 불러다 쓰는 거예요. 이름을 만들어 놓고 측정값의 매출, 측정값의 이익, 측정값의 비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우리는 불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큐브의 각 조각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빼서 써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구조에서부터 자유스럽고, 하지만 그만큼 파워풀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게 큐브 함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브 함수 이렇게 많지 않으니 이 한 3, 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기존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과 함께 잘 믹스해서 쓰시면 데이터 모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잡한 함수는 덱스 함수가 좀 복잡하긴 복잡하니까 엑셀 함수를 굳이 안 쓰시고도 얼마든지 데이터 모델로 구조화 시키시고 그 구조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 플러스 큐브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데이터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결국에는 셀프 서비스 BI, 셀프 BI입니다. 그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 쿼리 또는 파워 쿼리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기능들, 전체적으로 큰 기능들이 VBA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VBA도 아주 거창한 거 하실 필요 없고요. 파워 쿼리에서 좀 약한 부분이 파일로 입출력하는, 저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간단한 VBA, 또는 계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셀의 서식을 한 번에 바꿔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파워콜에서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꾸미는 것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선택하면 그게 좀 변하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를 다 할 필요 없이 조금씩 이 기능이 부족한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기능만을 아주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필요한 것만 조합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잘한 조합들이 만나서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그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업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실무자가 만들고, 그리고 실무자가 유지보수하고, 이거 더 이상 그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바를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단 그것이 어떤 조직 내에서 저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거대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엑셀만으로도 아주 튼실 있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면 어느 것보다도 더 좋은 CRM, 여러 좋은 CRM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드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셔야지만 이제 우리가 제2차, 3차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장착하시면 그때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큐브 함수 대장정의 길을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끝나면 또 사실 의미 없잖아요. 이제 하나하나를 보셨으니까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조합을 해서 이걸 하나로 이제 좀 연습해보는, 한 두세 번 더 연습해보셔야겠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케이스로 시나리오를 또 제가 또 만들어서 우리가 결정적인 이제 대시보드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갖다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현업에서 많이 쓰일 법한 예제들을 좀 고민을 해서 실무 활용 예제를 가지고 전체를 다 한번 아우르는 그런 예제를 한 두세 개를 또 준비해서 거기까지 마무리 하셔야지만 완벽하게 여러분 것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체크하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대시던 댓글에 남겨주시던
아니면 이메일로 여러분들 말씀 주시면 제가 여러 개 닿는 한 바로바로 빨리빨리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